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무이님. 네, 캡틴 K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오늘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 지난번 그 노래방 이야기 있죠? 네네, 그 노래방 이야기에서 궁금증이 있는데 네, 그 상규라는 동생분께서 네, 남자 색전기에 어떤 천조가리를 검은 네, 비닐봉지에 들고 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 고약한 냄새가 나는. 네. 그게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게 된 건지. 근데 사실 그거는 저도 그날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내다봤을 때는 제 눈에는 혼자서 생존한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아, 얘기가 무슨 색전기 제 눈에 안 보였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그 친구한테만 보였던 거죠. 예. 예. 근데 그 친구의 설명에 의하면 제가 나오는 바람에 그 색경기가 도망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도망을 가면서 얘가 잡으려고 그러면서 그 옷을 이렇게 잡았는데 옷이 찢겼다는 거예요. 음. 네, 살짝 찢기면서 그 찢긴 쪼가리라는 거죠. 근데 그 친구의 손에 넘어왔을 때는 이미 그 귀신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와, 그게 실제 실물로 이렇게 남은 거예요? 네네. 그렇다는 거죠.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렇대요. 근데 와. 저는 뭐 이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면요? 그게 아니라 그 천은 직접 봤죠. 천은 직접 봤는데 그 상황을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아. 예예예. 근데 그 상황은 제 당시에 눈에 안 보였으니까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네네. 실제로 보셨던 그 천조가리에 대해서 천조가리 모양을 좀 설명해 음 주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손바닥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의 어. 이 티셔츠가 찢어진 것 같은 예.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셔츠도 아랫단 있잖아요. 아랫단. 네네. 아랫단 쪽을 이렇게 잡았는데 세게 잡아당겼을 때 쭉 하고 찢겨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고 굉장히 냄새가 심했고 그 막 지저분했었어요. 굉장히. 아. 예. 얼룩덜룩하고 지저분했었고요. 야.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났었고요. 예. 야, 진짜 신기하네요. 그게 실물로 남았다. 와. 근데 저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뭐 다른 이런 관련된 분한테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물건이 남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네. 무속인분이. 네네. 오. 야, 궁금증이 어느 정도 네. 해결됐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색전기 사건 이후에 네. 한 3년쯤 뒤에 2년 반 정도 강원도 거진이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오. 예예. 거기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 그 겪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원도 거진이 어디야 이러면 많으실 텐데 속초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음. 한때는 명태가 많이 나와가지고 명태항으로 유명했던 곳이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명태 축제를 매년 했었어요. 음. 그 명태가 조금씩 났었고 근데 뭐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해류가 따뜻해져 가지고 그쵸. 명태를 저기 올라가야 잡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명태가 좀 조금은 났었거든요. 그러던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태가 점점 안 나니까 쇠락해지기도 하고 시골 동네가요. 놀 게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큰 마트를 갈래도 속초까지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아. 제가 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동네에 편의점이라는 게 없었어요. 몇 년도죠? 99년도요. 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땐 없다가 나중에 음. 생겼고 어. 그냥 그 왜 축천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로 마트 이런 거. 네네. 그리고 큰 마트가 한 두어 개 있었고 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커피 전문점을 했었던 얘기 했었는데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네. 이 원두 커피를 마시려면은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다른 데까지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이 커피숍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음. 그냥 다방, 그리고 술집, 노래방 이런 놀거리라는 게 그리고 네.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엔 나오겠지만은 좀 떨어진 그 콘도에 있는 나이트 음. 뭐 그 정도가 다예요. 어. 네네. 하여튼 그런 아주 깡촌이라는
배경을 좀 아시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거기 갔던 게 99년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 이유는 제 후배 하나랑 글 쓴다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야, 우리 맘 먹고 글 좀 한번 써보자. 그러고는 이제 어머니가 너 거기 가서 좀 있어. 그래가지고 후배 하나 꼬셔서 데리고 간 거예요. 남자 후배를요. 앞으로 이제 그 후배를 형진이라고 부를게요. 네. 예. 이 형진이라는 후배랑 둘이 가가지고 글은 안 쓰고 맨날 이제 어서 띵가띵가 노는 거예요. 그러던 과정에서 제가 살던 집이 어머니가 조그만 시골집을 하나 이제 사셨는데 그 뒤가 산이 있고 산으로 올라가면 그 조그만 암자 절처럼 생겼는데 무속인 분이 계시는 그런 암자가 하나 있었고요. 그 못 미쳐서 매화나무가 하나 있었고 더 올라가면은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올 이제 지도예요. 이게 지금 맵인데 오늘 여기서 이제 얘기가 다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하루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는 시골에 가니까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시골 가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맨날 그 PC통신이나 하고 밤 늦게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찬바람이 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이제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담배불을 붙이고 나가가지고 담배 이렇게 피고 있는데 저쪽 길 끝에서 어떤 여자분이 걸어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시골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활동하시는 시간이 할머니들이 보통 4시 반 정도면 이제 밭에 나가세요. 그래서 9시, 10시 넘으면 사람들이 거의 안 다녀요. 이때는 그랬었어요, 이때는요. 네. 그랬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한 3시 넘었을 시간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젊은 여자분 혼자서 산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뭐지? 이 동네 사람인가? 그러고 그냥 모른 척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느낌이 가서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분이 내려오다가 저를 발견하고 멈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날 경계하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집 그 계단 쪽에서 담배를 피다가 계단을 내려와가지고 마당을 거슬러서 나무 있는 데까지 갔어요. 매화나무가 큰 매화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매화나무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여기 서울 살다가 글수로 잠깐 내려온 사람입니다. 여기 이 집에 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네 알아요. 저 김 교수님 댁 자제분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교수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 교수님 댁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 교수님 댁 자제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얘기는 들었대요. 그러시냐고. 그러고는 이제 뭐 이 밤중에 어디 가시냐고 일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도 깝깝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집에서 보통 사모님 깝깝해서 나오면은 복장을 어떻게 하고 나와요? 뭐 집에서 나올 때는 편한 복장으로? 그쵸? 근데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도 풀화장을 하고 있었고요. 밤에? 예. 그러니까 제가 출근을 하냐고 물은 거예요. 예, 어디 출근하시냐고 물었던 게 투피스 정장에다가 화장까지 풀메이크, 그러니까 깜깜해서 자세히는 안 보였는데 그 가까이 가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네. 가로등 같은 게 있거든요. 가로등인데 보이는데 옷도 처음에는 흰색인 줄 알았는데 흰색보다는 이 분홍색이 많이 들어간 흰색? 예, 그런 색 투피스 정장에다가 화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속으로 이제 아니 무슨 밤중에 잠깐 밥 마시러 나오는데 정장에다가 화장까지 하고 나와? 그러고는 네 그러고 말았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지금 바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지금 이제 글 쓰다가 이제 잘라고요. 담배 한 대 피고 잘라고 담배 피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랑 저희 집 가서 차 한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이 새벽 3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아니 저 이 시간에 댁에 가면은 어른들이나 식구들이 뭐라고 안 하실까요? 그랬더니 혼자 산대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동네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던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 동네에 오고 얼마 안 됐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그 동네 상황을. 근데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그러네요. 그러고 있는데 뭐 괜찮으니까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분이 그렇게 2번 3번씩 권하는데 안 가는 것도 실례잖아요 너무. 네. 그러시라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아니 서울총각 거기서 혼자 뭐 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제 이웃에 살던 아주머니가 밭일 나가려고 이제 나오시다가 4시쯤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오겠죠. 그 시간이니까 밭일 나가는 시간이어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다 혼자 제가 서서 누구랑 얘 있는 걸 보고 말을 거신 거예요. 뭐 하냐고. 그래서 "아이 안녕하세요. 여기 이분하고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이상한 표정을 쳐다보더니 "누구?"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고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하고 인사하고 고개 돌려가지고 인사하고 "이분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는 게 불과 10초? 거기서 만약에 어느 집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움직였어도 보여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제가 그분이 정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신발이 구두였단 말이에요. 어어. 그리고 그날 눈이 안 왔기 때문에 바닥이 아스팔트였었어요. 콘크리트.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은. 그쵸. 예. 근데 소리도 안 났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그랬더니 "뭘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아니 이번 주문에서 이렇게 이런 아가씨가 말을 걸길래 얘기하다가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는데 재밌다고 그랬더니 아주머니 막 웃으면서 "아이고 서울총각 매화나무에 홀렸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매화나무가 몇백 년이 된 거래요. 굉장히 오래된 매화나무인데 저도 거기 살 때 이제 매화꽃이 피는 걸 몇 번 봤는데요. 이 매화꽃이 피면은요. 혹시 매화꽃 핀 거 냄새 나는 거 드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매화 냄새가요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장미나 매화나 다 찔레과 식물이잖아요. 이 찔레과 식물들이 꽃들이 대부분 냄새가 강하거든요. 예예. 근데 이 매화도 굉장히 냄새가 강한데 그래 가지고 그 아주머니 얘기가 이 매화 필 때쯤 되면은 가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홀리는 경우가 있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예.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아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마는데 저희는 몰랐던 거죠, 저는 그거를. 아. 예예. 뭐 그 여자분이 무슨 매화나무의 정령인지 무슨 도깨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은 매화나무래요. 그 여자분이 그 매화나무가 그렇게 사람으로 화신이라고 그러나요? 변신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야. 변해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그게 가끔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옷 색깔이 네네. 약간 매화가 완전 하얀 것도 있지만 약간 어떤 옅은 핑크빛이 돌기도 하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꽃 색깔이었던 거예요. 아. 왜냐면 신기하다. 나중에 제가 거기서 그 매화나무 꽃 핀 걸 봤거든요. 그 색깔이에요. 제가 2년 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네. 매화 피는 거 2번 봤거든요, 거기서. 와 진짜 신기하네요. 네네. 이야.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같은 산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집에서 올라가다 보면 매화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암자가 있고 약수터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암자 지날 때까지는 콘크리트 길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산길이에요 그냥 흙으로 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등산로 산길 있죠? 네. 예 그런 산길인데 흙길로 올라가는 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정자가. 사람들이 쉬어가라고. 네. 예. 주로 이제 올라가는 사람보다는 약속 떠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무거우니까 잠깐 숨 돌리라고 이제 거기다 정자를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날은 이제 눈이 왔어요. 눈이 오는 날은 아시겠지만은 산길은 미끄럽고 위험해요, 올라가기가. 그래 가지고 이제 산책을 나왔다가 후배랑 정자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자에서 둘이서 이제 담배 한대씩 피고 이야기 좀 하다가 "야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가고 말자. 저거 올라가다 다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후배도 "그래 선배
그러자 그러고는 여기 잠깐 이따 내려가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고는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가 그 산이 동네 주민분들에 의하면은요, 금강산하고 이어져 있대요. 오. 금강산 끝자락하고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 산을 넘어가지고 산 타고 계속 가면은 휴전선이 나오고 금강산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한 산은 아니에요. 그 약수도까지 올라가는데 성인 걸음으로 한 40-50분?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가는 높지 않은 산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높지 않은 산이라도 강원도잖아요. 그쵸. 예, 꽝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멧돼지가 있다고요. 아. 거기 멧돼지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멧돼지는 위험합니다. 특히 네. 겨울에. 그쵸. 겨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얘들이 난폭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하고 야 형들아 멧돼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냥 가자 빨리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배도 그래 선배 이거 그냥 내려가는 게 좋겠어 그러고 내려가려고 정지해서 내려와가지고 코코리트길 쪽으로 접어들었어요. 접어들었는데 뒤에서 또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겁이 나잖아요. 확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웬 할아버지가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쯤 돼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양손에 약수통을 드시고 무표정하게 이렇게 걸어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이 약수도로 다녀오시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 약수도로 다녀오시나 봅니다. 그랬는데 우리 힐끗 쳐다보더니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익숙하지를 않으니까 외지 사람인 줄 아나 보구나. 그러고 그냥 아이고 외지 사람이죠. 외지 사람인데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는 거기서 반 정도는 동네 사람 대접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얼굴을 잘 모르니까 외지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경계하나 보다 하고는 그냥 가자 그러고 갔어요. 근데 분명 저희가 그러고 인사를 하고 그 들고 왔던 뭐 깡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치워가지고 내려와야 되니까 쓰레기에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콘크리트 길이 저희 집 있는 데까지가 직선도로거든요. 네. 노인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앞에 내려가셨는데 그게 한 우리가 그 치우는 시간 1분, 2분, 길어야 3분. 저희 집까지 거기서 걸어 내려가면 어른 걸음으로 한 5분 이상 걸어 내려가야 돼요. 5분 정도 걸어 내려야 되니까 아무리 그 어르신이 걸음이 빠르다고 해도 보여야 되거든요. 뭐지? 그러고 이 근처에 있는 사시는 분이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셨나? 그러고 그냥 내려왔어요. 야, 뭐, 저서 오늘 뭐 이따 운동 가면 어쩌고저쩌고 시내 나가서 뭐 하고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뒤에서 터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까 그 어르신이 똑같은 모습으로 약수통을 들고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가 뭐지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지만 그 직선도로고 양쪽에 집이 몇 채 있고 나머지는 다 그 나무거든요. 네. 설사 뭐 볼일 같은 거 급해서 잠깐 그 들어가셨었다고 해도 그 보여야 되거든요. 예, 나무가 이렇게 뭐 많은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 데에서 당연히 보여야 되는데 저희가 분명 아까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직선도로에서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앞도 아니고 뒤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속으로. 그걸 또 저 혼자만 본 것도 아니고 후배랑 같이 보았으니까. 후배랑 이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뭐지 그러고 있는데 이 노인네가 또 우리를 실컷 쳐다보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딱 얼어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m 좀 걸어 내려갔나? 걸어 내려가시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구매하고 뛰어! 그러고는 집까지 그냥 뛰어내려갔어요. 겁나가지고 뛰어내려가가지고는 이게 뭐냐 우리 무슨 밤중도 아니고 한낮에 귀신을 보냐. 아침나절이었거든요 그때가. 아침나절에 무슨 귀신이 나오냐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러고 있었어요. 와. 그러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동네 분들이 시골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는 뭐 그냥 고추 같은 거 이렇게 농사 지시면은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저희 밥 먹을 때 고추 좀 한 2개만 가져갈게요. 그러면은 따가 그런다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문도 안 두들겨 들어오세요 아주머니들이.
이 서울초등학교 왔나? 그러더니 이거 좀 먹어봐. 그러고 막 옥수수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네. 되게 인심이 좋아요, 동네가. 음. 인심도 좋고 이제 친하고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 한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음. 실은 제가 며칠 전에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런 이름을 봤다고 그랬더니 그 선진의 할아버지 봤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제가. 오. 저도 딱 그 반응이었어요. 네? 이 반응이었어요. 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렇게 눈만 오면 가끔씩 나타나셔 그러는 거예요. 와.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되셨다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어요. 한 10년쯤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약초에 가서 물을 떠다가 집에 갖다 놓고 그러셨었대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도 눈 오는 날이면 가끔 그렇게 뵙는데요. 야. 가끔씩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해코지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지나만 가세요. 저희 때는 그냥 지나만 가셨어요. 보통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귀신은 뭐 돌아가시기 전에 하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네네네. 혹시 그 겨울에 돌아가셨나요? 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까지는 모르시고. 예.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음. 언제 돌아가셨냐고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고 야. 돌아가신 지 그때 한 10년 가까이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아까 왜 제가 중간에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네. 그 사라진 부분쯤에 살던 그 할아버지세요. 집이 거기예요. 예. 와, 그것도 맞아떨어지네요. 네네. 꼭 거기서 사라지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안타까운 게 네. 하늘로 안 가시고 그렇게 네. 구천을 맴돌고 있네요. 네. 그러게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예, 안타깝긴 한데 뭐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야, 아무튼 지금쯤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강원도 거진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부인님. 캡틴 K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서운 얘기를 들고 오셨네요. 네네. 지난번에 이어서 강원도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거진에서 있었던?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짧게 3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고요. 2개는 그 동네에 사시는 그 주민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그 형진이라는 후배 알고 다른 이제 후배가 이제 놀러 와가지고 같이 놀다가 겪었던 이야기인데 그 형진이라는 후배도 사실은 제가 4학년 때 1학년이었었어요. 4학년 때 1학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알게 된 후배거든요. 근데 놀러 왔던 후배는 형진이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나가지고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 저랑은 이제 까마득하게 후배죠. 한 6, 7년 이렇게 차이 나는 후배인데 그 후배랑 여자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가 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유명한 모 해수욕장 근처에 K라는 콘도가 있는데 그 콘도의 지하에 나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트까지 가가지고 실컷 놀고 술을 마셨으니까 차를 운전해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리를 불러야 되는데 대리를 불러가지고 왔습니다. 읍내까지 와가지고 읍내에서 집에 들어가려다가 야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좀 더 놀자니 좀 그렇고 약간 그런 왜냐면 시간이 한 11시 그때쯤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소주 한 잔 더 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선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넷이서. 그런데 그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이니까 화장실이 안에 있어서 가기가 편한데 그 조그만 술집은 특히 시골 같은 데는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후배가 "에이 선배는 무슨 병아리 오줌 뭐야? 뭐 술 몇 잔이나 마셨다고 화장실에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술을 많이는 안 마셨는데 그 나이트에서 노느라고 이제 음료수를 많이 마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야 씨 아까 음료수 많이 마셨잖아 자식아." 그러고는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 나와 가지고는 소변을 보고 담배 한 대 피우려고 담배를 딱 물고 있는데 거기가 선술집이 이 바다 근처였거든요. 어. 그 해수욕장이 있고 그 해수욕장이 읍내 해수욕장이 있어요. 네. 읍내 해수욕장이 있고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 가게였거든요. 음. 근데 어디서 삐걱 삐그덕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왜 나무로 된 문이 제대로 안 닫혔을 때 아.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있죠.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네네. 아니면 왜 그네 같은 게 바람에 흔들리면은 왜 음. 삐끗삐끗 소리 나잖아요. 예. 예예. 그런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뭐 그런 소리 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야 내가 손을 맞춰서 헛게 들리나?' 그러고는 '에이 들어가야지.' 그러고 담배를 끌려고 땅바닥에다가 끄고 네. 딱 일어나는데 공중에 허공에 배가 떠 있는 거예요. 개요? 배. 아 배. 네. 근데 그 배가 작은 배가 아니고 옛날 그 사진이나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범선 같아 보이는 약간 큼직한 배 있죠. 오. 그런 큼직한 배가 떠 가지고 그 오고 있는 거예요, 어? 마을 쪽으로. 예. 그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그 배가 움직이면서 배에서 나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 거리는 얼만큼이었죠?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좀 거리가 뭐 한 그때도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었어요. 음. 먼 거리는 아니었었는데 제가 이제 "어어어." 하고 잠깐 놀라는 사이에 그 배가 멈췄거든요, 어느 집 위에서. 집 위에서 정확히 멈췄는데 그 멈췄을 때까지 거리는 뭐 성인 걸음으로 한 20보 30보? 음. 예 30-40보. 가까웠네요. 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었어요. 음. 정확히 보이는 거리였었어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있는데 그 뱃머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 3 명이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응? 지붕으로. 오. 지붕으로 훅 뛰어내리더니 내가 "어!" 그런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놀라 예. 가지고. "어?"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4 사람이 올라오더라고요, 배로. 오. 약간 3 사람이었는데 4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배가 삐그덕 삐그덕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바다 쪽으로 다시. 예? 그래서 '뭐지? 아씨 내가 지금 이거 뭘 보고 있는 거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오. 그러고 있는데 이제 형진이라는 후배가 화장실 쓰려고 나온 거예요. 나오더니 "아 선배 여기서 뭐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봐. 너 저거 보여?" 그랬어요. 음. 그랬더니 걔가 "뭐?" 그러는 거예요. "저기 저 하늘에 저 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딱 음. 쳐다봤는데 없어요. 어.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 지금 소주 2잔 마시고 취했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니야. 정말로 봤어. 저기 공중에 큰 범선 같은 배가 떠 어. 가지고." 해서 막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까 너무 재밌게 놀더니 마탱이가 갔다고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예. 술은 두 잔만 드셨습니까? 저기서는 마셨죠. 저기 나이트에서. 어. 근데 나이트에서 맥주 마셨거든요. 그 주량이 평소에 세신 편인가요? 센 편은 아닌데 술 자질을 좋아하지 술 음.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야 그럼 그때는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에요. 그때는 분명히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예. 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맥주 좀 마시다가 나중에 음료수 마시면서 계속 놀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이트 같은 데서 춤추면 땀이 나니까 제가 음. 빠진단 말이에요, 그쵸. 약간. 알코올기가. 예예예. 약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여기 와 가지고는 소주 2 잔밖에 안 마셨어요. 오. 그 술도 안 마신 상태라 다름없는 상태에서 음. 소주 2잔 정도밖에 안 마신 상태인 거예요. 거의 막 네네. 리셋이 된 상태에서 두 잔을 네네. 마셨다. 네. 야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검은 옷을 입었다던 그 뛰어내렸다던 네. 그 세 사람의 그 복장이 어떤 그건 거였죠? 정확히 보이진 않았는데 예.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도포 같았어요. 아 도포. 네네. 혹시 갓을 썼었나요? 갓 같은 걸 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히 안 보였는데 음. 그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인제 그 동네에 나중에 이제 다른 이야기에서도 한번 나오겠지만은 오. 운동을 다녔었어요, 체육관에. 네. 해동검도를 배우러. 해동검도 배우러 다녔었는데 체육관 관장이 그 동네 토박이에요. 음. 그래서
그 다음날, 그날 밤에 집에 네. 들어가고, 그 다음날 그 여자친구랑 왔던 그 후배는 가고, 오. 후배랑 이제 밖에 나갔다가 운동을 가면서 거길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집에 근조등이 걸려 있었어요. 예? 근조등. 노란색 등 있잖아요. 예, 예, 예. 아, 사람, 초장난 집에. 돌아가시면은 등 다는 거 있잖아요. 예, 아. 근조등이 달려있고, 대문에 근조 써 있었고, 한자로. 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게 맞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체육관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예. 그 관장님이 그 토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동네가 조그마니까 뭐, 다 그냥 아는 집이고, 다 형님이고, 뭐, 그 학교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동문이고 그래요, 동네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쪽에 돌아가신 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어부셨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한 게,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편인데, 저승사자가 배를 타고 망자를 데리러 온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봤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예.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거 네. 보면 삼도천을 건너다 뭐 그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도포 입은 저승사자가 네. 그 노를 살살 저으면서 나룻배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범선을 타고 온다? 야. 그러니까 그 지금 사부님 말씀하신 거는 예. 망자가 이미 황천길을 지나가지고 선도천에 다다랐을 때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쵸. 예. 근데 이거 그것도 아니고 망자를 데리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신기하네요. 네.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나중에 경험해봤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무슨 뭐 마차를 타고 나타났다는 얘기, 뭐 무슨 리무진을 타고 나타났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가. 예. 망자를 리무진으로 데리러 간다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망자도 급이 있대네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맞아요. 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실 때 대우가 다르대요. 네. 걸어갈 수도 있고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 리무진 타고까지 들어봤어요, 제가. 야. 나중에. 예, 그러면 근데 인생을 만약에 막 살면 이제 막 낡은 리어커나 그런 거 타고 가면 실려가겠네요. 다행이지 않을까요? 아, 끌려가지 않으면 타고 가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아, 끌려가지 예. 않으면 다행이네요. 예전에 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괴담집이라고 그러나요? 그 오. 왜 빗자루 된 책들 있잖아요. B급 책들. B급 책. 해적판들. 예. 아. 이 유명한 출판사가 아니라 그냥 막 출판사에서 그냥 읽을거리로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터미널 이런 데서 파는 그런 책도 있어요. 괴담집. 예, 괴담집 같은 거. 거기에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망자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그 중에서 너무 이렇게 막 놀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면은요, 스카이콩콩을 타고 간다는. 그 책은 막 무슨 웃자가는 얘기겠죠, 물론. 아, 웃자가는 얘기 같은데. 스카이콩콩을 모르시는 네, 세대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냥 스카이콩콩을 모르시면은 그 고무로 된 공에 말머리 달려 있고, 네. 예, 그런 거 그냥 고무공을 타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비슷합니다. 영수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 사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예,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네. 예.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요 두 이야기는 제가 거기서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방금 나왔던 그 체육관 관장, 이분이 동네 토박이에요. 제가 거기 있을 당시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랬으니까. 예, 젊은 나이죠. 아직 젊은 나이고, 이제 동네 청년회 일하던 사람이고, 학교를 거기서 나왔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동네가 조그만 동네다 보니까 뭐 전부 다 선배고 후배고 뭐 친척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가 많아요. 술자리가 많아가지고 어떨 때 체육관에 가보면은, 월요일 아침에 가보면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어요. 어이, 정신 차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그때 그 사람보다 좀 한 2, 7살 많았거든요. 그래서 김 관장 정신 차려요. 그러면은 오셨어요? 막 이래요. 몸 좀 풀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방에다 전화해가지고 직접 시켜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술자리가 많은 이유가 이제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는 사이고 이렇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관장하고
형 아우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부인이 그 동네에서 레코드 가게를 했었어요. 예. 레코드 가게랑 이제 화장품 같은 것도 팔고 이런 가게를 했었는데 하루는 그날도 인제 그 동문들끼리 술을 마시고 음. 집에 오는데 가로등 아래서 누가 서성서성이고 있더래요, 여자가. 예. 그래서 '뭐지?' 그러고는 가까이 가 봤대요, 그 관장이. 그랬더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택시기사분 부인분, 레코드 가게 사장님이 가로등 아래서 서성이고 있더래요, 혼자서. 예. 예. 그래서 "아이 형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 삼촌 그냥 여기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형이 자기랑 같이 술을 마셨거든요, 그날. 같이 술 마시고 아직 안 가 가지고 마중하러 나간다고 그러고 "아니 형 아까 지금 어디서 같이 술 마시고 집에 간다고 갔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삼촌 그게 아니고 제가 애 아빠랑 싸웠는데 좀 그래 가지고 안 좋아서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형 또 술 먹고 또 형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모셔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러고 "같이 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요 삼촌 미안한데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서 그러니까 집까지만 좀 배웅 좀 해 줘요." 그러더래요. "예 그러세요. 그럼 같이 가세요." 그러고 갔대요. 예 무슨 얘기 한참 하면서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여름인데 그때가 해수욕장이 막 끝났을 때니깐 8 월이네요, 8 월. 제가 기억하기로 8월 한 20 일쯤부터 거의 끝나거든요. 네. 거기가 그때쯤이었대요. 그때쯤이었으니까 그때 한창 더울 때잖아요, 아직 그때도요. 그렇죠. 근데 한참 걸어가는데 몸이 으슬으슬으슬하고 춥대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렇게 몸이 춥지?' 그랬대요. '내 술을 마셔서 이러나?' 그러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 쪽으로 랜턴 불빛이 확 비춰지면서 "니 거기서 뭐 하나?" 그러더래요, 누가. 그래서 "에이?" 그러고 돌아보면서 퍼뜩 정신을 차려 보니깐요.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 있더래요, 바닷물 속에. 헐? 바닷물 속에 그것도 그 사람 키가 70 한 7, 8 요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거의 어깨까지, 헐. 어깨 아래 정도까지 빠질 정도로. 제가 인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네가 전에는 파도가 심해 가지고 이 모래가 꺾였었어요. 그래 가지고 쪼끔만 들어가면 이렇게 깊어지고 그랬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인제 사람들이 놀러 안 오잖아요, 그쵸. 위험하니까. 특히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예. 모래를 갖다 부은 거예요. 모래를 붓고 그다음에 치조개 있죠. 네. 치조개도 많이 갖다 뿌려 놓고 이래 가지고 아. 안전선 있는 데까지 가야 그 정도가 되거든요. 어. 근데 그 사람이 거의 안전선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물속으로. 예. 그리고 그 아까 불을 비친 사람은 그 조합에서 일하는 음음. 아는 아저씨인데 새벽에 그물 손질 때문에 나가다가 본 거예요, 밤중에. 그물 손질 때문에 나가다가 봤는데 누가 혼자서 막 쭈글쭈글쭈글하면서 들어가니까 놀래 가지고 랜턴을 비친 거예요, 이 아저씨가. 마침 랜턴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네. 랜턴을 비치니까 얼굴에 랜턴 빛이 비치니까 이제 그제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정신이 든 상태에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자기가 분명 아까 그 형수랑 같이 왔었잖아요. 네. 형수님 어디 가셨지?" 그러고 찾았대요. 음.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니 뭐 해? 빨리 나와." 그러더래요. 나왔대요, 일단 물 밖으로. 나와 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저기 어느 형님 형수님이랑 같이 갔는데 형수님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쪽부터 자기가 걸어오면서 봤는데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 가지고 쫓아와 가지고 비췄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그렇게까지 금방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뭐 막 뛰어가서 건져야 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제 빠른 걸음으로 왔겠죠. 빠른 예. 걸음으로 와 가지고 불을 비추고는 "뭐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동안 그 사람을 계속 본 거죠, 물로 들어가려고 아. 혼자서. 예. 그래서 "니 뭐 홀렸나?"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아니 제가 이번저번에 가지고 했더니 니 술 취했나?" 막 이러더래요. 어? "아니 제가 술을 먹기는 먹었는데요. 이게 술이 취해서인 게 아니라" 하셨는데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사람은 없고. 예. 그래 가지고 그러고 집에 갔대요. 똥 밟았다 생각하고 갔대요. 예. 그러고는 다음날 레코드 가게에 가서 물어봤대요. 외국 사람들한테 "어제 밤중에 저랑 거기 만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밤중에는 10 시, 9 시, 10시 넘으면 안 나온대요, 무서워서 잘. 아.
겁이 넘어서 나온 적이 없대요. 아 그래요? 그뿐 아니라 예. 자기는 밤 10시 넘어서 그렇게 안 나다닌대요. 아. 예. 그 동네에서 한 2년 반 살면서 여기서 뭐 사람이 빠져 죽었거나 뭐 이런 사건이 나 가지고 네. 그 물귀신이 있거나 이러면은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 소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동네는. 아. 거기서 쪼끔 위에 그 아까 얘기한 그 콘도에 있는 예. 거기는 사고가 가끔 나요. 아 근데 지금도요? 거기는 네. 어. 거기는 물살이 심해 가지고 모래를 갖다 박아도 계속 파인대요. 야. 예. 그래 가지고 거기는 쪼금만 들어가도 깊어져요. 아주 이름 되면 알 만한 그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어. 네네. 근데 문제는 저희 살던 데서 거기까지가 버스로 한 15 분, 20분 걸리거든요. 음. 그 물귀신이 그 돌아다니는 건지 거기 중간에 해수욕장이 조그만 게 한 서너 개 더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건지 어. 아니면은 뭐 다른 거에 홀린 건지. 그 뭐 천도제나 그런 걸 할 생각은 안 했나 봐요. 그쵸. 그죠?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음음. 예. 그때만 잠깐 그러고 만 거니까요. 그쵸, 도깨비일 그쵸. 수도 있고요. 이야 신기하네. 예 물귀신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사고가 난 적이 또 없고 아. 그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정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 그래서 굳이 할 필요를 못 네 느꼈다? 그렇죠. 예. 맞네요. 그럴 수 그러고 있겠네요. 지나간 거니깐요. 음. 또 한 번은 예 나중에 인제 다방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어 그 동네에 이제 다방이 많습니다. 네. 다방이 많은데 제가 단골로 다니던 다방 여자 사장님 남편분이 그 동네 사람이에요. 어. 여자 사장님은 인제 동네 사람이 아니고 그걸로 시집 오신 분이고 네. 그 남편분은 동네 사람인데 어촌마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촌마지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어업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심지어 논농사 짓는 분도 계시는데 오. 이 집이 그런 집이에요. 네. 밭농사 논농사를 짓는 집이에요. 음.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나름 좀 사시나 봐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9살 이럴 때였었대요. 음. 9 살, 10 살? 그러니깐 거의 뭐 60 년대 후반쯤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집에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농사를 지으면은 아시겠지만은 인제 물대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특히 논 같은 경우에 물대기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을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물이 잘 있는지 그리고 인제 뭐 비 같은 거 많이 오면은 넘치질 않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봐야 네. 되는데 꼬맹이들도 인제 어릴 때부터 고런 신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음. "너네 가 가지고 뭐 괜찮은지 보고 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 이름은 그냥 근수라고 할게요. 예. 그 근수라는 분한테 "근수야 니 저기 좀 다녀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네 아버지." 그러고 갔는데 논에 갔더니 논이 이제 멀쩡하더래요, 논이. 음. 그래서 '아 괜찮구나.'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철방울 소리가 나더래요. 어. 그래서 '뭐지?' 그러고 돌아봤는데 '개구리인가?' 그러고 돌아봤대요. 음. 그랬는데 그 논두길 있죠. 예. 논하고 논 사이에 그 논두길. 예. 논두길에 뭐가 이렇게 서서 흔들흔들하고 있더래요. 음. 그래서 '뭐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허수아비가 논두길에 서 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모내기철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허수아비가 없단 말이에요. 아. 허수아비는 가을에 내놓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이 동네는 허수아비들을 이렇게 창고에 모아 놨다가 가을에만 내놓는대요. 아. 예. 근데 그 허수아비가 있어야 될 철이 아닌데 허수아비가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놀라 가지고 "뭐지, 뭐지?" 그러고 그랬더니 허수아비가 이 한쪽 다리에 땡땡이 걸음 그거 있죠? 예. 한 번에 폴짝폴짝 뛰는 예. 땡땡이 뛰는 것처럼 한쪽으로 폴짝 폴짝 뛰면서 가까이 오더래요. 그래서 놀래 가지고 또 그 와중에 돌멩이를 던졌대요. 돌멩이를 던지니까 분명 맞았는데 통과를 해 가지고 저 노래에 빠지더래요 그때 음. 돌이. 그러니까 얘가 애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도망을 친다고 집을 향해서 죽어라고 뛰었대요. 아. 죽어라고 뛰었는데 거기서 이제 집까지 거리가 애 걸음으로도 걸으면 한 10 분, 15 분? 천천히 걸어서 15분 정도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한 10 분, 20분 뛰어도 집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
너무 놀라가지고 막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죽으라고 숨이 차다까지 뛰었대요. 한참 막 뛰다가 거의 이제 숨이 거의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차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뭐에 쿵 하고 부딪힌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면서 악 하고 소리 지르는데 보니까 아버지더래요. 어? 아버지가 니가 뭐 하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고는 그래서 그냥 기절을 했대요. 아. 그래서 아버가 업고 이제 온 거예요. 예. 업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도깨비한테 홀렸나 보라고. 네 도깨비한테 홀린 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깨비요? 그랬더니 가끔 그렇게 도깨비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애들이 밤중에 돌아다니면은 장난을 한다고. 어. 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자기가 근데 왜 이렇게 뛰어왔는데도 집에를 못 왔느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오는 길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 네. 애가 느티나무를 빼빼빼 계속 돌고 있대요. 한 자리만. 네. 그러니까 걔는 집까지 뛰어온다고 뛰어왔는데 느티나무를 계속 돌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까 아버지가 부딪혔다고 그랬잖아요. 예. 얘가 막 도니까 아버지가 멈추라고 가로막은 거예요. 가로막아도 아버지에 부딪힌 거예요. 야. 그제서 이제 깬 거예요. 그러고 기절해버린 거죠. 몇 살이라고 그래가지고 했죠, 아까? 9살. 9살. 와. 네. 국민학교 2학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얼마나 이거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양반이 거의 한 40여 가까이 되셨는데 아. 예, 그때도 아이씨 그 생각만 하면은 아이 겁나 그러더라고요. 예. 야, 예. 참. 하여튼 그 동네에서 들었던 물귀신 이야기하고 도깨비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범상치가 않네요, 이야기들이. 예. 야, 마치 그 삼촌한테 옛날 네. 얘기 듣는 그런 느낌? 네네. 그런 느낌으로. 예. 그 동네가 참고로 네.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지형이 많이 있고 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데가 있고 네.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곳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바다가 둥글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취하는. 예. 호미곶이나 간절곶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아. 곳이래요. 근데 그런 데가 되게 보면 음기가 세고, 오. 예, 예. 아. 정말로 그 동네에서 제가 살면서 보면은요, 토박이들끼리도 결혼을 많이 해요, 거기에. 예. 근처 사람들끼리도 결혼하고, 이제 뭐,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여기 와서 사시는, 예, 처가 근처에 와서 사시는 이런 분들, 여자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포구에 횟감 같은 거 사러 나가는 서울서 사람들 오면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 오면은 물어도 사고 그러잖아요. 예. 그 횟감도 사고 그러는데 저희 단골로 거래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 동네 분인데 약간 더 나이가 어린 아주머니가 자리 가지고 좀 뭐라고 하다가 대들었나 봐요. 보통 사모님 여자분들 싸우면 어떻게 싸워요? 그냥 뭐 말싸움 하죠? 아니면 몸싸움에도 머리채를 잡거나. 아, 그죠. 예, 예. 이 아주머니는요, 그 말대꾸 나니까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박을 날려버려요. 주먹으로. 한 방으로 무시무시하네요. 끝내더라고요. 다른 의미로 무시무시한 동네네요,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밌는 그런 소소한 사건들이 네. 예, 이렇게 일어나고 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야, 오늘 또 예. 이야기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캡틴 예, K님. 예.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캡틴 K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난번 강원도 거진 이야기 또 다른 어떤 세 번째 이야기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또 거진 이야기네요. 네네. 이야. 근데 오늘 이야기는 제가 좀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부님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거의 젊은 세대들이거나 네. 저보다 아래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래 세대가 아닌 분들도 저처럼 서울서 자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 혹시 티켓다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티켓다방이면 영화나 뭐 드라마나 그런 데 나오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가씨들이 낮 시간에는 커피 주문을 하면은 배달을 받아요. 예. 네, 배달을 받고 그다음에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든 손님이 티켓이라 그래가지고 시간당 얼마씩을 끊어요. 그러면은 그 손님하고 뭐 밥도 먹어주고 술도 마셔주고 노래방도 같이 가지고 오. 놀아주는 거죠. 예. 그런 일을 하는 건 그런 곳인데 네. 이 티켓다방의 특징이 아가씨들이 같은 곳에 계속 있으면은 손님들이 아가씨들 안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가씨들이 기본적으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마다 계속 바뀌어요. 사람이.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가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커피 전문점 했었던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네. 커피를 좋아하는데 동네가 조그마다 보니까 커피숍이 없어요. 아. 그래서 원조 커피를 한 잔 마시려면은 다른 읍내까지 버스 타고 10분을 나가야 되는 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다방 하나를 단골로 잡아놓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운동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읍내 나가면 운동 갔다가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거기서 이제 노닥노닥 하다가 집에 들어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니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사장님하고도 친하지만은 네. 젊을 때 취미로 사주도 좀 볼 줄 알고 주역점도 좀 볼 줄 알고 손금, 관상, 뭐 트럼프 집시점 이런 걸 좀 할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아가씨들이 새로 오면은 일단 저한테 먼저 인사를 시켜요. 아, 이 오빠가 서울서 글 쓰려고 내려온 시인 오빠인데 서울서 뭐 대학 졸업하고 나온 오빠인데 뭐 점도 잘 보고 뭐 그러면서 계속 아가씨들 인생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분들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티켓 끊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저희는 아가씨들이 담배도 사다 주고 커피도 공짜로 주고 남자들 둘이서 무슨 살림하냐고 반찬 만들면 반찬도 나눠주고 재밌게 살았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주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얼마 안 돼서 들은 얘기인데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살던 집에서 읍내까지가 버스로 한 5분 좀 넘게 걸려요.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네. 그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산교라고. 근데 다리가 뭐 큰 다리는 아니고요. 그 밑에 물도 개울이라고 하기에는 좀 크고 약간 강은 아니고 냇물인데 약간 좀 깊이가 있는 냇물 있죠? 네. 그 정도 되는 냇물인데 여기에 빙어가 난대요. 겨울에. 빙어. 네네. 아. 왜 빙어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빙어가 있대요. 근데 뭐 그 정도로 낚시꾼들이 와서 빙어 잡을 정도로 많이 나는 건 아니고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와서 그냥 겨울에 빙어 낚시하는 네. 그런 지역인 거예요. 네. 근데 그때도 이 이야기 이제 저는 들은 얘기죠. 들은 이야기 속에 그 남자분이 A씨라고 할게요. A씨라는 분이 그 동네 분이 아니고 네. 외집 분인데 빙어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빙어를 잡는다고 오셨었대요. 겨울에. 와가지고 방을 하나 잡아놓고 하루 묵으면서 밤에 빙어 낚시를 한다고 갔는데 한참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겨울이니까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러고 이제 소주 마셔가면서 빙어도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 뭐 찌개도 좀 끓여가지고 먹어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저도 뭐가 불빛 같은 게 반짝하더래요. 예?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저기 아저씨 커피 시키셨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커피 안 시켰는데 그랬대요.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 용어를 오봉이라고 그러는데 오봉이 뭔가 하면은 새로 된 큰 쟁반? 오봉이라는 게 아마 그 표쟁반의 일본식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다 이 보온병에다가 커피 넣고 설탕이랑 커피를 해가지고 보자기 같은 거로 싸요 위에를. 그 보자기를 들고 다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배달을 다니는데 오봉 그 보자기를 들고 있더래요. 이렇게 다방 아가씨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니 커피 안 시켰는데 그랬더니
어머, 어떡하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커피 시켰다고 해서 왔는데, 장난 전화인가? 막 이러더래요. 안 됐잖아요. 겨울인데 춥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주라고. 내가 마시고 돈 내가 낼 테니까.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내놓더래요. 커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대요. 그러면 이제 뻔하잖아요, 얘기가요. 네. 여기서 뭐 얼마나 일했냐, 뭐 어디서 일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왔냐,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아저씨랑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뭐, 나 어디에 살고 무슨 일하고 뭐 이런 얘기 했대요. 커피를 마시고 돈을 주니까, 아저씨 때문에 오늘 공치 거, 원래 공치면 자기가 물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안 물게 됐다고 고맙다고. 내일 오시면 커피 한 잔 대접할 테니까 낮에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이제 어느 다방에 있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고 이제 갔대요. 그 사람은 가고 자기는 낚시 좀 하다가 새벽에 들어왔대요. 새벽에 자고, 늦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할 게 없잖아요. 시간에. 그래서 뭐 할까 그러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가씨 오라고 그랬더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다방을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뭐 커피 마시러 앉았더니 뭐 와가지고 뭐 주문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누구라고 있냐고 그 아가씨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가씨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아가씨는 그 아가씨가 누군지를. 우리 집엔 그런 아가씨 없는데요? 그러더니 언니가 되게 마담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마담 보고 언니 저 손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데 알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담이 얼굴이 하게 질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누구를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아니 어제 이번저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커피를 마셨는데 고맙다고 커피 마시러 오라 그래서 왔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아이고 이 불쌍한 것이 아직도 못 떠나고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그 다방에서 일하던 아가씨인데 밤중에 누가 배달을 시켜서 나갔다가 보통 이제 아가씨들이 배달을 나가면은 그 오토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걸 태워다 드려요. 여기까지 태워다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태워갖고 오거든요. 근데 태워갖고 나갔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가게로. 저기 오토 아저씨가 제 티켓 끊었다고. 아까 말씀대로 티켓 1시간 끊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이제 1시간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끊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보다 그때 데리러 가면 되니까. 그러고 이제 다른 볼일 다 보고 그 시간에 돼서 갔는데 없더래요. 여자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어디 갔지? 만약에 더 추가를 했으면은 가게로 연락이 오든지 그랬을 텐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그래서 이상하다가 한참을 찾다가 그 오토바이 타든지 다른 또 운전을 해야 되니까 왔대요. 그러고는 그 여자가 그날 저녁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날 그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범인을 아마 못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빙어 낚시였다가 커피 시켜놓고는 아가씨한테 몹쓸 짓 하고는 죽여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뇌에다 던졌대, 물에다가. 미친놈이다. 예. 그래가지고 그 시신도 나중에 물에서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겨울인데. 얼마나 저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서부터 가끔 그 겨울에 빙어 낚시를 하려면은 그 아가씨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담이, 그러니까 그 마담이라는 사장이죠. 사장이 뭐 펑펑 울면서 자기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천도제도 지내주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떠나고 그러고 있나 보라고. 지난번에 천도제 지내주고 좀 조용해가지고 이제는 좋은 데 갔나 보다 생각했는데 또 나타났다고. 막 울더래요. 너무 안 됐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또 천도제 같은 거 지내실 거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지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해서 10만 원인가 주고 오셨대요. 혹시 천도제 지내면은 보태서 하시라고 해. 그분이. 고맙다고. 그래서 다음에 또 오시면 자기 꼭 들리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그분은 거기에 또 갈 일은 없었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저는 들은 얘기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낚시 같은 분이 그 근처에 뭐 약간 파견 같이 이렇게 가 있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파견이 거의 끝나갈 때쯤 거기를 갔었던 거기 때문에 아휴, 파견이 끝나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또 거기 갈 음, 일이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그랬던 그러면 거죠. 그 천도제를 지내는지 안 지냈는지도 모르네요. 그거 모르죠. 아, 예. 근데 제가 듣기는 지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분은 모르죠. 그걸 가셨으니까. 근데 음. 저는 그 동네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알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는 동네 사람한테 들은 얘기니까. 예, 천도제 또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행이네요. 예. 근데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밤중에는 그 다리 걸어서 건너다니지 말라고. 아, 뭐 다리 이렇게 건너다녀도 아무 일도 없었긴 한데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범죄 저지른 놈은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못 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못 써요? 아, 예. 완전 예. 진짜 없애버리고 싶네요. 네. 맞아. 자, 다음 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번에도 다방에 가게 된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단골 다방. 오, 기다방이라는 다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는 곳을 정해놓으면 가는 곳만 가요. 예. 그게 습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늘 커피 마시러 거기를 가고 거기가 또 이 운동하는 체육관하고 가까웠어요. 위치가 가까워 그래서 자주 갔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도깨비한테 홀렸던 네네네. 예. 그분 부인이 하는 다방이니까요. 거기가 아, 예. 그 다방이거든요. 그 다방이 친해. 그러니까 맨날 가면은 뭐 아가씨 새로 오면 사장님이 이 오빠가 서울서 오빠인데 뭐 점 잘 보고 맨날 가서 얻어먹고 그리고 심지어 집에 들어갈 때 거기는 사장님이 오토를 추적하셨었는데 그 사장님이 태워다 주세요. 자동차로 집까지. 그분들이 저를 부르는 게 김시인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김시인. 시인이라고. 예. 김시인 뭐 타고 들어가 기다려. 우리 그쪽으로 지금 배달 가니까 데려다 줄게 그러고 태워다 주고. VIP 특혜네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뭐 VVIP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아가씨가 새로 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가씨들이 보통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바뀌거든요. 계속. 아가씨가 새로 왔다. 아 그래요? 그냥 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네 그랬더니 근데 저기 김씨 이번에 온 아가씨가 좀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기 무슨 아기 귀신이 빙의가 됐대 그러는 거예요. 아기 귀신이 빙의가 돼?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뭐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애가 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기 귀신이 빙의가 돼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보고 좀 봐달래요. 뭐 제가 뭐 보면 알아요. 저도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시골 분들이 서울 살다 왔고 뭐 서울서 뭐 대학까지 졸업하고 왔고 그러면은 자기들보다 뭔가 좀 당이 낫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닌데 그분들은 이제 또 그쪽에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이러는데 아니 뭐 김시인이 그쪽에도 관심 있고 이렇다니까 좀 한번 봐주면 안 될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 똑같이 했겠죠. 그 사장님이 뭐 소개를. 네. 뭐 어떤 사람이고 얘기를 해서 내가 앉으세요 그랬어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애가 옆에 앉더니 부비부비라는 거예요. 저한테. 뭐지? 그런데 딱 느낌이 부비부비하는 게 어른이 아니고 이게 애기가 이뻐해달라고 할 때 부비부비하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가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전에 제가 지금 말씀을 조금 죄송합니다. 말을 앞으로 당길게요. 그 전에 제가 사주를 볼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생년월일 시를 물어봤어요. 생년월일 시를 물어봤더니 얘가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왜 사람이 생년월일 시 딱 들었는데 또 느낌이 확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느낌이 왔는데 뭔가 아마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기 영혼이 빙의 됐었다는 얘기 먼저 들었잖아요. 사전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낙태령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뭐라고요? 낙태령. 낙태령. 네네. 태자귀. 태자귀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낙태령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대놓고.
후배 오고 야 너 조금 나가가지고 담배 가서 그러고는 다른 사람 있으면 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물어봐서 여기 개인적인 거 물어봐서 미안한데 혹시 안 드시웠어요? 그랬더니 내가 울먹울먹하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까 얘기한 그 부비부비가 나온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확실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얘가 애기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마 이러더라고요. 엄마라는 거죠. 예. 헐. 그래서 말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걔가 애기를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 나타내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예,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저 나타령 같은데 폐하령 같은데 저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디 절에 가가지고 천도를 하거나 아니면 무속인 분들한테 가서 천도를 하거나 이래야 된다고 했더니 선생님 말씀이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 절이나 무당집에 가가지고 천도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거예요. 헐. 자기 힘으로. 그래서 내가 딱 떠오르는 게 지난번 그 매화나무 예. 이야기하면서 그 왜 올라가는 길에 앉아 있었던 얘기 네네. 했었죠. 예. 절처럼 생겼는데 무속인 분이 계시다. 예.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장님 제가 저희 사는 집 근처에 거기 무당집 하나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김신이 좀 물어봐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날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찾아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어쩌고서 다시 갔더니 그때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자네가 본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네가 본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천도를 해주지 않으면은 계속 엄마를 따라다닐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가씨가 안 됐고 그러니까 돈도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음식값만 받고 해주겠대요. 그 감사하다고.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 당시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준대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20만 원이 그 당시 돈으로 큰 돈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2000년도 얘기거든요. 제가 2000년도 얘기니까 2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무슨 굿이나 이런 거로 생각하면 큰 돈 아니거든요. 천도기나 이런 거 배우면 큰 돈 아니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왔어요. 운동 갔다가 거기 뛰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비용을 자기가 낼 테니까 그러면은 근데 자기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기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태워다만 주겠대요. 자동차로 태워다만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시라고 그러면은 저라고 후배가 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보고 끝나면 전화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날 이제 지나고 들어가가지고 그 만신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 잡은 날 오전에 이제 제가 운동이 있거든요. 오전에 운동이 있고 오후에 가기로 한 거예요. 운동 끝나고 이제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네네. 끝나고 갔는데 사장님이 당황해가지고 김신 큰일 났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기 미스 누구누구 도망갔어 그러는 거예요. 도망을 가요? 무슨 일이에요? 근데 아가씨들이 가끔 그 돈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현금을 이렇게 뭐 땡기거나 이런 거 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갑자기 어젯밤에 자기 쓰던 물건도 다 놔두고 몸만 나갔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쨌든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렇죠.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사장님 그 돈만 가지고 가가지고 사장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돈을 주겠대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갔어요 제가. 들고 가가지고 그 만신분한테 갔더니 딱 들어가는데 마루에 서 계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왜 도망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신령님이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망갔다고. 그래서 제가 어떡하냐고 죄송해서.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일단 돈을 가지고 왔다고. 돈을 그래서 드려야 될 것 같아 음식값을. 그래서 괜찮아. 할아버지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음식 준비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우와. 아니 저기 그래도 일단 계약을 한 건데 이것도 좀 계약인데 저걸 해야 되지 않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반만 넣고 가래요. 반만 넣고 가면 그걸로 그 왜 천도 안 되는 그 귀신들 떠도는 귀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천도굿을 하겠다고. 오. 예. 그러시라고 그러면은 그러고 10만 원만 넣고 왔어요. 나머지 10만 원은 어쨌죠? 털려 틀렸죠. 그럼 제가 떼먹겠습니까? 아니,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니 모르고 아니, 궁금해서요. 순전히. 네. 이제 그 사장님한테도 그 가져다 드리면서 네. 이만저만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했더니 아 잘했다고. 그래도 또 음.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어서 그렇게 뭐 꽉 막힌 분이 아니어가지고 네. 어쨌든 위약금 쪽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10만 원을 했더니 그냥 아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말았는데 문제는 이제 물론 네. 그 돈 떼먹고 달아나가시는 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달아나가시는 대개보면 소식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한 1년을 조금 더 넘게 그 동네에 살다가 왔는데 네. 결국은 그 아가씨 소식을 몰라요. 와. 사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었는데 모른다고 근데 수도 없고 왜 도망갔을까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 궁금했어요. 그게 궁금했는데 그 만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기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쩔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아기가 스스로 엄마 떠나가지고 좋은 데로 가려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엄마랑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면은 저 방법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도망간 이유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엄마를 도망가게 만든 거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서 나가버릴 거예요. 아, 저는 그냥 그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천도제 뭐 이런 게 네네. 겁이 나서 그 상황이 네. 피했던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네. 태대령이 그 아기가 엄마를 아,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엄마를 도망가게 했다고. 아유, 참. 저도 그 분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와, 진짜 신기한 얘기네요. 예. 그러고 나가지고도 제가 그 동네 1년 살면서 오다 가다 가끔 뵀거든요. 네. 그분은 예. 한 동네 사니까. 어. 예. 제가 살던 집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보이는 위치고, 우리가. 예. 또 산길 올라가는 위치고, 그러니까 산에 그 약초도로 가다가도 보고 이제 가끔씩 뵀거든요. 예. 꽤 용했나 보네요. 동네에서는 유명하셨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30대 중반, 후반 이럴 때인데, 네. 한 50좀 넘어보셨거든요. 예, 예. 연세가 꽤 있으셨어요. 네. 50대 중반 이상은 되셨어요. 근데 그 정도로 힘빨이 드신다는 얘기니까요. 네. 야, 오늘 얘기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캡틴 K님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네, 다음 사연으로. 제가 여기서 저도 다른 분처럼 예고 하나 들어갑니다.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종로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네. 이 종로가 오래된 동네예요. 저희 동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있는 그 근처입니다. 그 낙원상가 있고 거기 맞죠? 아니요. 거기 말고 동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학로 이쪽이거든요. 예. 저희 근처에 제가 나온 초등학교도 100년이 넘은 학교고요. 와. 지금 예. 그 동네 100년이 넘은 학교만 지금 없어진 거 빼고도 4개인가? 초등학교가 2개가 100년이 넘었고 대학교가 100년이 넘은 게 2개가 있고요. 네. 고등학교가 100년이 넘은 데가 2군데가 있고 그래요. 6군데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국민학생 때, 꼬맹이 때 이야기 한 가지랑 또 하나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저기 성북동 쪽에 있는 학교인데 네. 산 꼭대기에 있어요. 네. 그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엮어가지고 학교 괴담으로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